9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한 2차 민생지원금은 1차와 다르게 소득 제한이 있는데요. 2차 민생지원금, 집 있으면 정말 못 받을까요? 집값 1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씨, 월급은 300만 원인데 2차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차 민생지원금, 1차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복잡하게 느끼실 텐데 사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죠.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건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에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도 중요한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대상자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받은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12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합니다. 그럼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502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소득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총 금액, 즉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는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2인 가구라면 남편의 월급이 400만 원이고 아내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합계 700만 원으로 825만 원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신청 가능하겠죠. 하지만 남편 혼자 900만 원을 번다면 2인 가구 기준인 825만 원을 초과함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29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36만 원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이게 바로 집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주택의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세 표준액이지 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액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12억이면 실제 시세로는 대략 16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과세 표준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시세 15억이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액이 10억으로 나와 있다면 12억 기준에 못 미치니까 다른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시세 13억짜리 아파트라도 과세 표준액이 12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다면 이 기준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겠죠. 세 번째는 금융소득입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을 모두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받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집이 10억이 넘으니까 못 받겠구나 하고 포기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과세 표준의 기준이니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다른 오해는 부부 중 한 명이 고소득자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가구 단위로 계산하니까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남편이 혼자 많이 벌어도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많아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 소득이 적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금 소득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제외되니까 안심하세요.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도 당연히 포함되죠. 월세든 전세든 임대 관련 소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정도면 충분하고 가족관계나 소득 정보는 행정정보로 확인하니까 별도로 준비할 건 많지 않아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는 있지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그리고 허위 신청을 하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이에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상품권 형태로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꼭 11월 30일 전에 사용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환불이나 연장도 불가능하니까 받으면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리하자면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과세표준액 12억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지만 모두 기준에 맞다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